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이병주 기자입니다. 자, 정말 이런 감독이 있었나 싶습니다. 역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 중 정말 최악인 것 같은데, 이 사기꾼 클린스만이 최근 한 독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화에 대해서 이제 밝혔죠. 근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오늘 공개가 돼가지고 좀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클린스만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충격적인 모습이 좀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그리고 추천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독일의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그 인터뷰에서 굉장히 어이가 없는 충격적인 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발언이 또 공개가 됐어요. 클린스만의 어색한 미소는 기분 나빠서 지은 것이다. 유럽에 있고 싶지만 한국 끌려왔다고 느낄 때 나온 표정이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클린스만이 실제로 그 원정 경기, 그 아시안컵 전에 이제 평가전에서 원정 경기를 끝내고 미국에서 원정 경기를 끝내고 원래 미국으로 바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협회가 말려가지고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한국에 다시 들어올 때 공항에 입국을 해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납게 질문을 했죠. 왜 갑자기 또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한국으로 왔냐. 이러니까 클린스만이 웃으면서, 야, 니네들이 나한테 오라고 하지 않았냐. 니네들이 원한다길래 내가 왔다. 완전히 이거는 뭐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미소, 특유의 그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 양반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데도 실실 웃고 있냐.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분이 나쁜 걸 표현하기 위해서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했어요. 참 골 때리는 양반입니다. 그리고 이 재택근무, 왜 이렇게 재택근무에 고집을 했느냐, 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 클린스만이 파주 NFC, 자, 이게 어디냐면은 국가대표팀 트레이닝 센터예요. 지금은 이제 계약이 종료가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쓰질 않는데, 원래는 이제 대표팀 전용 트레이닝 센터를 해가지고 국가대표팀이 이제 한국에서 소집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하는, 한마디로 대표팀의 이제 숙소 훈련 센터 같은 거였는데, 이 파주 NFC에서 주로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들이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주 NFC가 북한이랑 가까워가지고 무서워서 한국에서는 근무를 못하겠다. 한국에서는 근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재택근무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정말 골 때리죠. 아니, 파주 자체가 북한이랑 가깝다고 해서 뭐 그게 뭐 거기가 뭐 갑자기 뭐 김정은이 그때가 미사일을 쏩니까? 딱 파주를 노리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서울도 북한이랑 가깝지. 그럼 서울에서 어떻게 살았어, 서울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 근무하는 게 두려웠으면 애초에 한국으로 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자, 독일 매체 슈피겔에 따르면은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이 파주 NFC 근처에 머물길 원했지만 그는 이제 파주 NFC에서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파주는 북한 국경과 가깝고 독재자 김정은이 있는 어둠의 왕국과도 너무 가까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정은이랑 뭔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어둠의 기운이 나한테 뭔가 오는 것 같았다. 뭐 이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내 노트북이 곧 집무실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새에 비유했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선수들을 만나고 미국 캘리포니아 집에서 지내고 있으면 한국 언론이 날 찾기 시작한다. 그러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가 비행편이 언제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사우디와의 평가전을 마친 뒤에도 곧바로 미국으로 떠나려고 했으나 KFA 관계자가 뉴캐슬 호텔방으로 나를 찾아와 꼭 한국에 들렸다가 가라고 했다.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부탁하는 대한축구협회의 요구 자체를 자기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근데 하도
와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가자마자 바로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미국으로 떠나버렸지만.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가짜뉴스, 이게 처음에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게 진짜 인터뷰인 줄 알고 그대로 번역을 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아닙니다. 이 독일 매체가 클린스만, 독일인들이 어떻게 보면 클린스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클린스만을 조롱하려고 그 가짜 인터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는데, 제목이 다시는 표양은 없다, 이런 제목이고요. 진실 인터뷰다, 진실 인터뷰,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자 성격의 가짜 인터뷰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에서 경질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진실의 인터뷰다. 이 가상 인터뷰에서 클린스만은 왜 그렇게 한국에 가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에 제가 너무 미국화되었기 때문이다. 현대 직장인이라면 요즘은 재택근무를 하지 않느냐. 출근 시간은 더 이상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를 좀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사태가 끝나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시 회사에 복귀를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야, 이게 좋다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내가 너무 미국인이어가지고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꾸며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하지만 축구 코치라면 현장에 있어야 된다. 당신이 한국에 거의 머물지 않은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러니까 클린스만이 알겠다, 그럼 말하겠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평양으로 가는 항공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자가 이해가 되지 않는 듯,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평양은 북한에 있다. 이러니까 클린스만은 그래서요? 그래서요?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당신은 남한의 감독이었다. 한반도는 두 나라로 나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클린스만이 독일인으로서 분단된 나라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이유는 아닐 것이다.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든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든 정신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기자가 그렇다면은 당신이 평양에서 근무를 했다면은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도 가봤느냐. 이러니까 클린스만이 네, 가봤다. 이제 김정은이 남한에서 벌어지는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알 것 같다. 대화하는 내내 생각했다. 그렇게 남한에 관심이 많으면은 직접 내려가 보지 그래요.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김정은이랑 자기가 대화를 하면서 이제 뭐 북한의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김정은이랑 뭐 대화를 나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다 가짜 뉴스예요. 가짜 인터뷰긴 한데, 요게 어떤 기자가 이걸 보고 진짜인 줄 알고 번역을 해서 올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또 보고 막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야, 이거 클린스만 이거 북한 간첩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그 가짜 뉴스입니다. 이거 가지고 또 국뽕 유튜브 조회수 또 어마어마하게 빨갛구만. 이거 가지고 또 클린스만 충격, 클린스만 북한 방문, 김정은과 비밀 대화,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국뽕 유튜브들 지금도 뭐 말 같지도 않은 뭐 지들끼리 판타지 소설을 써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가짜뉴스 영상으로 조회수 수십만을 빨던데, 여러분들 제발 그거 속는 것도 문제지만 클릭 자체를 하지 마세요. 제목 딱 썸네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막 사진 같은 거 지나가면서 자막이나 음성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가짜뉴스입니다. 거의 99.9%가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 여러분들 보고 속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뭐 평양과 가까워서 이건 핑계인 것 같고, 이 네티즌들이 이제 좀 추론을 해본 거죠. 왜 클린스만은 왜 그렇게 재택근무에 한국에 상주하는 걸 싫어했을까?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미국으로 가려 했을까? 좀 분석을 해보면은 클린스만이 국내 체류일이 183일을 넘기지 않는 관계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분류돼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길게 오래 머무르면은 한국에서도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진실은 본인만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그 작년 10월에 어떤 사람이 클린스만이 동네 조기축구에 출연했다, 이런 폭로성 글을 올려요. 클린스만이 미국에 살죠. 제가 그 동네 근처에 삽니다. 클린스만이 뛰는 동네 조기축구팀이 속한 리그가 있는데, 제가 아는 한국분이 이번 주말에 클린스만의 팀하고 경기를 했는데요. 근데 거기에 클린스만이 떡하니 다음 달에 A매치 있고 2달 뒤에 아시안컵 있는데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그분이 경기 끝나고 클린스만하고 잠깐 이야기해본 바에 따르면은 지금 한국 스쿼드가 너무 좋아서 별 고민이 없는 듯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싸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지인이, 자기 지인이 클린스만이랑 팀이랑 경기를 했는데 거기 그 조기 축구 대회에 클린스만이 떡하니 나타났다는 거예요. 당장 다음 달에 경기를 앞두고 있는 양반이 미국에서 조기 축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요거 진짠가? 그때는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면 그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 독일 언론, 그러니까 요번에 인터뷰를 한 이 누구야? 슈피겔이라는 언론사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클린스만이 미국에서 조기 축구를 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조기 축구를 했다. 그래서 이제 한준 기자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이제 번역본을 올렸는데요. 그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보레고 공원으로 테슬라 모델 3를 몰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자랑 이제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자기 일상을 이제 약간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었나 보죠. 아침 8시입니다. 그는 일요일마다 이곳에서 FC 살사라는 팀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는 축구 골대 뒤에 있는 공원 벤치를 가리킵니다. 저희가 우리 탈의실입니다. 라고 그가 말합니다. 멋지네요.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마다 FC 살사라는 그 조기 축구팀에서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우리 탈의실입니다. 굉장히 그 팀에 대한 애정이 강해 보여. 이게 한국 대표팀 감독을 할 당시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는 이곳에서 모든 것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곳에 온다고 합니다. 클린스만은 여기에서는 누구나 심판에게 10센트를 기부하고 심판도 행복해합니다. 여기에서는 모두가 행복합니다. 자, 보레고 공원에서 그는 유일한 진짜 스타이며 똑바로 선 자세와 황새 같은 걸음걸이로 그를 알아볼 수 있으며 어떤 유니폼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조기 축구에서 이제 또 클린스만 다 알 거 아닙니까? 거기서 완전히 진짜 스타다 이거야. 맨날 이제 매주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요거 결국에는 지금 이 양반이 왜 미국에 그렇게 갔냐? 이 조기 축구 하러 가려고 해요. 조기 축구.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본인이 그냥 미국이 편한 것도 있고, 애초에 정몽규가 허락을 하니까 본인이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이 매주 일요일 캘리포니아 보레고 공원에서 FC 살사라는 이 조기 축구팀에서 축구하는 거,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클린스만은 이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조기 축구를 하다가 찍힌 사진도 여기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거네요. 이거 이게 지금 이게 아마도 그 조기 축구를 하면서 여기 찍힌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14번 달고 있죠. 미국 가서 맨날 뭐하나 했더니 거기서 축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가. 자, 그리고 이뿐 아니라 경질이 되고 나서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캘리포니아에서 최근의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겁니다. 경질된 클린스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포착된 모습분이 캘리포니아 한 카페에서 유유자적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항상 웃고 있죠, 이렇게.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자, 보시면은 여기 클린스만이죠, 클린스만. 그러니까 어떤 한국 사람이 이걸 찍어가지고 이제 언론사에 제보를 했나봐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그 할아버지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실실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야, 위약금 100억 받았다. 신나겠지 뭐. 본인이 뭐 지금 잘려가지고 슬프겠습니까? 그 위약금 100억 가지고
뭐 살까? 뭐 그런 어떤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태를 결국에는 이 꼴을 왜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됩니까? 정몽규 씨, 당신 사비로 내 이거. 뭐 법적으로 뭘 뭐 한다 뭐하니 하는데 법적으로 뭐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다? 아니 본인이 직접 그 클린스만한테 주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클린스만 위약금을 축구협회 예산으로 내고 당신이 축구협회에다가 100억을 기부하면 되잖아. 그럼 간단한 거 아니야. 하루면 되잖아. 그거 하루면은 그게 뭐 복잡하다고 뭐 변호사랑 상의를 하고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핑계 대지 말고 당장 100억을 본인 사비 100억을 축구협회에다 기부하세요. 자, 그리고 그래도 이런 와중에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나왔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이 화해를 하면서 이 탁구 게이트 이른바 대표팀의 탁구 게이트가 드디어 봉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령탑 선임만 남은 상황인데요. 물론 새로운 사령탑이 오기 전에 정몽규부터 퇴출을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가 남은 겁니다. 정몽규 퇴출 그리고 새 감독 임명. 근데 지금 이제 축구협회 내부에서 도는 얘기를 보면은 국내 감독. 방금 전에 그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잡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외국인 감독도 물론 배제는 안 하고 있지만 지금은 당장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단에 대한 어떤 파악이 이미 돼 있는 국내 감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국내 감독으로 갈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홍명보, 최용수, 신태용, 김기동, 뭐 박항서 이 5명, 6명 중에 이제 한 명이 될 겁니다. 이 중에 한 명이 될 거고요. 확률적으로는 지금 이른바 계약이 곧 끝나거나 FA 상태에 있는 최용수 또는 신태용 둘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모르죠. 갑자기 의외로 김기동 감독이 선임될 수 있고요. 의외로 갑자기 황선욱이 국가대표팀 감독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나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박항서 감독이 정말 오랜만에 대표팀으로 이제 코치에서 이제 감독으로 복귀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 관련 소식은 또 이제 추후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번에 정말 누가 됐든 간에 이 새 감독이 팀을 용광로처럼 하나로 잘 녹여내가지고 월드컵 예선을 잘 치르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클린스만 이 사기꾼은 진짜 다시는 한국에 입국 못 시키게 제가 그 올린 입국 금지 청원도 많이 좀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